흰 봉투가 식탁 한가운데 놓였다. 검은 잉크로 또박또박 적힌 이름이 누군가의 마지막 힘을 다해 눌러 쓴 듯 흔들렸다. 종이를 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번졌다. 봉투 가장자리에서 풀 냄새가 올라왔다. 오래된 앨범을 펼칠 때 맡던 그 냄새였다.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다. 초인종 소리도, 전화벨도, 바람 소리마저도 멈춘 것처럼 집 안은 잠깐 비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아주 조용히 숨을 삼켰다. 지금 열자. 민우가 낮게 말했다. 칼날이 봉투를 미끄러지듯 열었다. 하얀 종이가 펼쳐지고 글씨가 우리를 마주봤다. 서로 용서할 것. 딱 그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컵 속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몰라. 눈은 그 문장에 붙잡혔다. 어머니가 은정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다 말았다. 이야기는 그 한 줄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다. 작은 말이 큰 오해로 자라던 날들. 비 오는 날 미닫이 문에 스며드는 물처럼 씁쓸함이 스며들던 저녁들. 서로의 등을 보며 말 대신 한숨을 주고받던 세월이 있었다. 그 세월의 끝에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남겼다. 조건은 간단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서로 용서할 것. 그게 전부였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묻지 말고, 묵은 말 대신 손을 맞잡을 것. 그렇게 해야만 다음 장을 펼칠 수 있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날 밤, 집은 늦도록 환했다. 거실, 조명 위에서 작은 벌레가 맴돌았다. 티테이블에선 커피가 식어가고 벽식에 초침이 분을 긁는 소리가 차갑게 흘렀다. 유서의 뒷장에는 주소 하나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랍맨 아래 파란 파일, 그리고 부엌 찬장 제일 위. 파란 파일은 수첩 2권과 영수증 묶음을 품고 있었다. 수첩과 표지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반듯한 글씨가 눈을 찔렀다. 누구도 몰라주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기록한다. 말하지 못한 말은 종이에라도 붙잡아두자. 그 글씨는 단정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부엌 찬장 위에서는 작은 상자가 나왔다. 뚜껑을 열자 라디오 테이프가 3개,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에는 미처 못한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다. 라디오 테이프에는 날짜와 장소가 수줍게 붙어 있었다. 시장 앞 벚꽃길, 김장날 아침, 유진 첫 생일 전날 밤. 그 밤, 라디오처럼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는 서로를 한 번 더 보았다. 아직 말이 필요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어머니의 요구는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낯설었다. 용서. 2글자. 그러나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날씨가 들어 있었다. 맑은 날도, 흐린 날도, 폭우도, 눈보라도. 첫 번째 테이프를 눌렀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살았다. 바늘이 먼지를 쓸어내는 듯한 지지김.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느리고. 그래도 변하지 않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은정아. 은정은 숨을 멈추었다.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오래 생각했다. 내가 내 방식이 촌스럽고 고집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단정했다. 단정은 마음을 닫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닫았다. 닫고 나서 내가 닫았다고 탓했다. 그게 내가 저지른 첫 번째 큰 잘못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우리가 오래 듣지 못했던 말투였다. 강한 어조 대신 단정이, 명령 대신 고백이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이 잘 살길 바랐다. 그러다 보니 너에게 자꾸 잣대를 들이댔다. 내가 젊을 때 받았던 잣대, 내가 견뎠던 잣대, 내가 스스로 들었던 그 잣대를 너에게도 들이댔다.
나는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착각이었다. 테이프는 잠시 침묵했다. 멈춤 사이로 냉장고가 낮게 울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아주 짧게 들렸다. 내가 유진이를 낳고 힘들어할 때 나는 그걸 나에 대한 반항으로 보았다. 내가 내 도움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은 내가 내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중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그때 내 등을 토닥여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테이프는 다시 멈추었다. 이번엔 더 길었다. 우리는 그 긴 멈춤 속에서 몸을 조금씩 풀었다.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컵을 옮겼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과도 타이밍이 있다. 그때를 놓치고 또 놓치고 내 몸이 먼저 여기를 떠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남긴다. 내가 들어준다면 고맙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내 안의 고집,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자존심을 용서한다. 테이프가 끊겼다. 테이블 위에 손이 하나, 또 하나 포개졌다. 누가 먼저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자리를 조금씩 옮겼다. 용서는 한 번에 내려앉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마음의 먼지가 곧장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남긴 파란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는 크고 굵은 글씨가 있었다. 듣기부터, 그리고 작은 글씨, 서로의 시간을 대여해서 들어줄 것, 말이 끼어들지 않게, 기억을 확인할 것, 사실은 다뤄지고, 감정은 존중받을 것, 날짜와 장소를 적을 것, 확인 서명을 할 것. 파란 파일 뒤쪽에는 도표가 붙어 있었다. 듣기 의자, 말하기 의자, 기록 의자, 세 개의 의자를 번갈아 앉으며 대화를 나누라는 안내였다. 말하는 사람의 앞에는 모래시계가 놓였다.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듣는 사람이 끼어들 수 없었다. 말을 하다 멈추면 모래가 흐르는 소리만 남았다. 그 소리가 우리를 기다리게 했다. 첫날은 김장날 아침이었다. 몇 년 전의 그날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꺼내었다. 은정은 말했다. 소금 한 줌이 아니라 마음 한 줌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는 몸도 마음도 버거웠어요. 제 방식이 틀렸다고 자꾸 손에서 뺏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피부에 닿는 그 단어들이 방을 천천히 메웠다. 모래시계는 무심하게 흘렀다. 민우는 듣는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머리를 끄덕였다.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그의 숨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다음은 민우 차례였다. 그의 겨울. 저는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출이 걱정이었고, 그래서 전화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더 매섭게 들렸어요. 사실은 걱정인데 저는 그걸 공격으로 들었죠. 모래는 또 흘렀다. 얇고 일정하게. 아주 오랫동안 쌓은 오해보다 모래가 먼저 바닥을 드러냈다. 그 단순한 물리학이 우리에게 작은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 둘째 날은 유진 첫 생일 전날 밤이었다. 은정은 말했다. 그날 어머니가 떡 케이크 모양을 고치는 손길이 저는 제 아이를 뺏기는 느낌이었어요. 머리로는 아닌 걸 알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느꼈어요. 민우는 말했다. 엄마는 예전부터 누구 생일이면 손이 바빴어요. 그 손은 축하하는 손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손이 너에게는 간섭처럼 보였겠구나. 우리는 그날부터 매 저녁 모래시계를 2번씩 뒤집었다. 듣는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확인이 필요하면 기록 의자로 넘어간 뒤 날짜와 장소를 적었다. 그날은 눈이 왔다. 분홍색 앞치마를 했다. 떡케이크 위 장미가 조금 더 컸다. 그런 사소한 기록들이 기억을 그 자리에 앉혔다. 기억은 자리를 찾아야 조용해진다. 셋째 날, 파란 파일의 중간에서 작은 봉투가 떨어졌다. 그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농협, 대출 상환. 은정이 보증 서주려 했으나 거절시킴. 고맙다. 이 사실은 아이에게 말하지 않음. 불안 줄이기 위해 어머니의 글씨였다. 단정했고 흔들렸다. 은정은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 한 줄이 많은 밤을 뒤집었다. 작고 얇은 종이가 무겁게 변하는 소리를 우리는 모두 마음으로 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테이프 두 번째를 들었다. 민우야, 은정이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다. 내가 다칠까봐, 너희가 다칠까봐. 나는 겁이 많다. 겁이 많으면 사람이 까칠해진다. 그 까칠함을 나는 사랑으로 포장했다. 미안하다. 말이 느리게 흘렀다. 어느 말은 미끄러졌고 어느 말은 조금 걸렸다가 다시 흘렀다.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쌓아놓은 말들이 고개를 숙였다. 넷째 날 파란 파일의 끝창에 작은 표가 있었다. 용서, 확인서. 누가 누구의 어떤 말을 용서했는지, 어떤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지 적는 칸이 있었다. 누구를 꾸짖는 칸은 없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칸도 없었다. 다만 앞으로를 약속하는 칸만 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다. 은정은 적었다. 김장날. 내 방식이 인정받지 못한다 느꼈던 마음을 내려놓는다. 다음 김장에는 역할을 나누고 스승과 제자의 자리를 바꿀 때도 겁내지 않겠다. 민우는 적었다. 엄마의 걱정을 공격으로만 듣지 않겠다. 걱정이 말을 고드름처럼 얼리지 않도록 따뜻한 말로 받아치겠다. 각자의 이름 아래에 작은 사인을 했다. 글씨가 흔들렸다. 흔들리는 글씨가 어쩐지 더 단단해 보였다. 다섯째 날, 우리는 중립조정자를 만났다. 어머니가 메모에 남긴 이름이었다.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상담을 돕는 윤 선생이었다. 윤 선생은 우리에게 커다란 종이와 동그라미 스티커를 나눠주었다. 종이 중앙에는 우리 가족의 규칙이라고 크게 썼다. 동그라미 스티커에는 듣기, 묻기, 확인, 휴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규칙은 많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딱 4가지면 충분해요. 우리는 스티커를 종이에 붙였다. 듣기, 묻기, 확인, 휴식. 단어는 짧았고 짧아서 기억에 오래 남았다. 윤 선생은 말보다 쉬운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이 4가지가 잘 되면 사소한 싸움은 크게 자라지 못해요. 큰 싸움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해봅시다. 듣기. 모래시계를 다시 만져보세요. 오늘은 질문을 하나만 허락합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땠어?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또 모래를 흘렸다. 모래는 늘 우리보다 침착했다. 6째 날, 부엌 찬장 위 상자에서 사진이 더 나왔다.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 골목길에서 장바구니를 든 사진, 주름진 손으로 바느질하는 사진. 사진 한 장마다 뒷면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날은 참 맑았다. 그러나 속은 흐렸다. 웃는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르다. 그래서 사진 뒤에 진짜를 붙여둔다. 내 표정이 날 속일 때가 있다. 그럴 땐 손을 믿자. 손이 한 일을 믿자. 사진은 소리 없이 말을 했다. 표정과 메모가 따로 놀았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어머니를 다시 배웠다. 웃고 있지만 아픈 날이 있었고, 웃지 않지만 기쁜 날도 있었다. 사람의 표정은 진실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천천히 깨달았다. 7째 날, 우리는 집안의 소리를 바꾸었다. 문고리에 작은 신호등, 표지판을 달았다. 빨간색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노란색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초록색 들어오세요. 간단했다. 간단해서 잘 됐다. 저녁이면 우리가 서로의 문 앞에서 색을 확인했다. 초록색인 날은 도란도란 시간을 늘렸고, 빨간색인 날은 핸드폰에
따뜻한 차를 두고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색깔 하나가 쓸데없는 오해를 막았다. 침묵이 무시로 오해되는 일이 줄었다. 8째 날, 은정은 오래 미뤄둔 마음을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갔어요. 저는 그날 이 말을 하려 했어요. 어머니, 저는 누구의 그늘도 싫지 않아요. 다만 제 그림자도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입을 열기 전에 누군가 들어왔고 저는 그 말을 삼켰어요. 그게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공기를 함께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말은 때로 늦게 온다. 그러나 늦게 왔다고 해서 무의미하지는 않다. 늦게 온 말이 긴 시간을 감쌀 때가 있다. 그날 은정의 말은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복도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 앞에 앉았다. 9째 날, 테이프 마지막을 재생했다. 어머니의 숨이 조금 가빴다. 그러나 목소리는 또렷했다. 내가 떠나도 내가 남긴 말이 너희를 묶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너희가 만든 규칙이 너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용서는 서로를 위한 것이지만 먼저는 자신을 위한 거다. 미워하는 마음이 길을 막으면 내가 걸어갈 길도 좁아진다. 나는 내 길을 끝냈다. 이제 너희의 길을 넓혀라.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꿨다. 넓은 길, 양옆에 벚꽃이 흐르고 바람이 부드럽게 볼을 스치고 누군가 뒤에서 천천히 걸어라라고 말하는 꿈.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꿈을 말했다.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10째 날, 우리는 용서 확인서의 마지막 칸을 채웠다. 다음 계절에 할 일이라는 칸이었다. 우리는 다음 김장날에 식탁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어머니가 늘 앉던 자리에는 작은 노란 꽃병을 놓기로 했다. 어머니가 쓰던 앞치마는 걸어두되 아무도 그 앞치마에 마음을 걸지 않기로 했다. 앞치마는 앞치마의 자리로, 사람은 사람의 자리로 돌려두기로 했다. 그즈음 우리는 오랜만에 거실을 정리했다. 커튼을 빨고 창틀에 먼지를 닦고 바닥 매트를 새로 깔았다. 바닥을 문지를 때마다 작고 보이지 않던 흠집들이 빛을 받았다. 흠집은 살아온 흔적이었다.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흠집을 깨끗하게 닦아놓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했다.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의 흠집도 닦이는 듯 했다. 라디오처럼 말이 흘러가는 이 시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누군가와 멀어진 마음을 붙들고 오래된 말 한 줄을 바라보며 손에 쥔컵을 식혀가고 계신가요? 지금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여기에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끝이 다음 이야기를 불러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하루째 되는 날, 윤 선생이 제안을 하나 했다. 마지막으로 낭독회를 하시죠. 서로에게 쓰는 편지 한 장씩 크게 읽어주세요. 큰 소리는 마음의 벽을 흔듭니다. 우리는 편지를 썼다. 서툴렀다. 그러나 서툰 문장에도 진심은 숨어들었다. 은정의 편지. 그날 저는 어머니를 두려워했어요. 누군가에게 잘하고 싶을수록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점점 숨이 가빴어요. 이제 알겠어요. 저는 잘하려고 너무 했었고 그래서 더 어긋났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기억합니다. 떡매를 칠 때 흔들리던 손. 바늘 귀에 실을 끼우던 손. 저는 이제 제 손으로도 그걸 해볼게요. 어머니가 남긴 레시피의 여백을 채워볼게요. 서툴러도 괜찮죠?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저도 용서합니다. 민우의 편지. 엄마. 저는 올해 아이 같았습니다. 어른인 척했지만 아이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가시가 되었고 은정의 말이 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시를 떼고 벽에 문을 내보려고 합니다.
문고리에 작은 초록색 표지판을 달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저는 우리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합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울음 사이에 웃음이 섞였고 웃음 사이에 울음이 섞였다. 그것이 사람의 표정이라는 것을 오랜만에 몸으로 배웠다. 낭독회가 끝나갈 즈음 우리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용서가 시작되었다면 이 봉투를 열어라라고 적혀 있던 그 봉투였다. 안에는 얇은 손거울이 하나 있었다. 손잡이가 닳아 무늬가 살짝 지워진 오래된 거울. 뒤에는 글씨가 있었다. 결국 보는 건 자기 얼굴이다. 그 얼굴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얼굴도 괜찮아진다. 손거울이 방 안을 천천히 돌았다. 각자의 눈이 하루만큼 더 부드러워졌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제와 같았지만 어제와 달랐다. 이후의 날들은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빈 조용함이 아니었다. 뭔가가 정리되고 뭔가가 자리를 찾은 뒤의 조용함이었다. 은정은 주말마다 레시피 노트를 썼다. 어머니의 김장 레시피 옆에 자신의 메모를 덧붙였다. 소금 한 줌 옆에 손의 너그러움 한 줌. 배추 절이는 시간 옆에 서로에게 쉬어가는 시간. 민우는 냉장고에 달력을 붙였다. 듣기 나르는 작은 귀 모양 스티커를 붙였다. 달력이 귀로 가득 찼다. 그 달력은 우리에게 묵묵히 말해주었다. 오늘은 들어주는 날이라고. 봄이 오자 우리는 마당에 흙을 갈아엎었다.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했다. 모종을 고르는 동안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흙 위에 서 있으면 말이 덜 필요했다. 흙은 늘 믿을만 했다. 씨앗을 묻고 물을 주면 자기 때에 올라왔다. 마음도 흙과 닮았다. 깊이 묻어놓으면 언젠가는 싹을 틔운다. 그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오래 기다린 시간이 수고스럽지 않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 작은 싹이 줄을 맞춰 올라왔다. 그 싹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싹들을 보며 뭐라 하셨을까? 줄을 더 바짝 맞춰 심어야지 라고 웃으셨을까? 아니면 허리 펴라 얘들아 하고 손으로 등을 밀어주셨을까? 우리는 대답 대신 흙을 한 줌 더 덮었다. 싹은 그걸로 충분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뒤로도 간다. 우리가 용서를 꺼내 들자 몇 년 전에 어떤 밤이 우리 앞에 다시 와 앉았다. 그 밤을 이번에는 다르게 통과했다. 예전에는 날카로웠던 말을 이번에는 부드럽게 돌려보냈다. 예전에는 문을 닫았다면 이번에는 문고리에 초록색 표지판을 달았다. 예전에는 혼자 울었다면 이번에는 같이 울었다. 그렇게 과거가 조금씩 고쳐졌다. 과거가 바뀌면 미래가 넓어진다. 여름 끝자락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벽에 기대고 정원에 서고 부엌에서 웃고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드는 사진.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 자꾸 농담을 했다. 찍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사진을 고르다가 우리는 오래 멈춰섰다. 사진 속에 우리 얼굴이 달랐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랐다. 눈가의 주름이 서로를 향해 웃었다. 우리는 앨범 첫 장에 어머니의 작은 사진을 붙였다.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의 마지막 한 줄이 우리의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김장 준비가 다가왔다. 올해 김장은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러나 순서와 방식은 조금 다르게. 우선 목록을 줄였다. 꼭 필요한 것만. 그러나 정성은 줄이지 않기로. 레시피의 한 줌은 그대로 두되 그 한 줌이 어떤 손에서 나오는지 서로 확인하기로 했다. 김장날 아침 부엌에는 두 장의 앞치마가 걸렸다. 하나는 어머니의 앞치마, 하나는 새로 산 앞치마. 은정은 새 앞치마를 맸다. 어머니의 앞치마는 꽃병 곁에 걸어두었다. 그 앞치마는 그날의 기념이었다. 걸어두었으나
아무도 그 앞치마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야에 배추가 눕고 소금이 하얗게 내렸다. 말 대신 리듬이 흘렀다. 씻고 절이고 물을 빼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고 손이 바삐 움직이는 동안에도 우리는 몇 번이고 모래시계를 뒤집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질 기미가 보이면 모래를 흐르게 했다. 모래가 떨어지는 동안 말이 수그러들었다. 쉬었다가 다시 이어졌다. 점심 무렵 윤 선생이 들렀다. 큰 접시에 겉절이를 담아놓고 모두 한 입씩 먹었다. 은정이 말했다. 이번엔 제 혀가 알았어요. 어머니의 맛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 집의 맛을 더해보자. 그해 겨울 우리는 작은 결심을 하나 더 했다. 어머니가 남긴 영수증 묶음과 메모, 테이프와 사진을 정리해서 조그만 상자에 담았다. 상자 겉에는 우리 집 기록 상자라고 쓰고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 상자는 누구를 심판하지 않는다. 누구를 돕기 위해 열린다. 상자는 책장 가장 아래 칸에 자리 잡았다. 손에 닿기 쉬운 곳. 숨기지 않고 드러내되 함부로 꺼내지 않기로 했다. 필요할 때 모래시계와 함께 꺼내기로 했다.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우리는 거실 불을 조금 낮추고 둘러앉았다.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렀다. 어린 유진이 작은 종을 흔들었다. 종소리 사이로 은정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잘 듣고 계세요? 올해 김장, 성공했어요. 그 말이 허공에 묻히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들었고,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한 줄의 문장이 우리를 멈춰 세웠다. 이제 그 한 줄이 우리를 걷게 한다. 용서는 큰 행사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작은 일의 연속이다. 문 앞에 표지판을 바꾸는 일, 모래시계를 뒤집는 일, 레시피 옆에 마음의 메모를 붙이는 일, 송거울에 비친 얼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그런 일들이 모여 날씨를 바꾼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라 가끔 실수한다. 어떤 날은 말이 앞질러 달리고 어떤 날은 표정이 뒤늦게 따라온다. 그럴 때 우리는 모래시계를 찾는다. 모래를 보고 있으면 말이 제 속도를 찾는다. 그리고 듣기, 묻기, 확인, 휴식, 네 가지 규칙을 천천히 되새긴다. 그렇게 다음 말을 시작한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끝으로 가는데 시작이 더 또렷해진다. 흰 봉투가 식탁에 놓였던 그날, 우리는 미뤄둔 말을 꺼낼 수 있게 되었다. 조건은 단순했다. 서로 용서할 것. 그 한 줄이 우리의 언어를 바꿨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식탁을, 우리의 사진을 바꿨다.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본다. 봄이 다시 오고 벚꽃이 동네를 부유하게 만들 때 우리는 시장 앞 벚꽃길을 천천히 걷는다. 바람이 꽃잎을 어깨에 올려놓는다. 은정은 핸드백 속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낸다. 거울 속 얼굴이 웃는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가 그러나 또렷하게 들린다. 민우가 옆에서 종이컵 커피를 건넨다. 뜨겁다. 천천히. 벚꽃이, 커피가, 숨이, 발걸음이 모두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오래 울리던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의 목소리. 길이 넓구나. 우리는 그 말을 따라 걷는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한 발짝씩 아주 보통의 걸음으로. 보통의 걸음이 이렇게 소중할 줄 예전엔 몰랐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다. 여러분의 집에도 언젠가 흰 봉투 한 장 대신 작은 모래시계 하나가 놓이길. 그러면 좋겠다. 말을 줄이고 숨을 맞추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는 그 작은 도구들로 서로를 살렸다. 서로 용서할 것. 이 문장은 이름표처럼 우리 집 문 앞에 걸렸다. 누구 하나의 목에만 걸린 게 아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같은 글씨로 걸렸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조금 가벼워졌다. 발걸음이 가볍고, 눈빛이 가볍고, 웃음이 가볍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얕지 않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가벼움이다. 문을 닫으며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아주 짧게 손을 얹는다. 그 작은 손길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리고 내일의 첫 문장이기도 하다.